다니던 재훈이는 토끼의 배를 갈라보며 자신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그런 재훈이를 무서워하며 피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는 재훈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등에 피를 보며 붕대를 감아줍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자신도 그 아이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재훈. 아니, 그 아이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재훈이가 만약 바름이었다면 재훈에게 붕대를 감아준 아이는 성유한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아이처럼 되고 싶다던 재훈은 금세 이 아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재훈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순박하고 착한 바름처럼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름은 지난 10화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영철의 목을 조르며 살해했는데요. 즉시 경찰에 자신이 죽였다고 자수하지만 우영철의 시신은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또한 우영철이 밀항하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어 바름의 살해는 거짓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는데요. 자수를 하러 가던 바름은 의문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데니얼 리. 데니얼 박사는 바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만나자고 말을 합니다. 대신 이 모든 일은 그 누구도 알아선 안 된다고 말을 하죠. 뇌수술과 관련된 사람은 물론 바름의 이모까지도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모까지 말하는 걸 봐선 그동안 수상했던 이모가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이 맞았네요. 또한 데니얼은 어떻게 살아있었던 것일까요? 애초에 물에 버려졌던 시신이 데니얼 리가 아닐 확률이 생겼는데요. 지난 회차 모두를 다시 봤더니 데니얼의 시체라고 언급한 적이 없더라고요. 관람차에서 데니얼은 누군가에게 칼로 찔린 것은 맞지만 그 또한 성유한이라는 것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 같은 것을 물에 버리는 장면에서만 성유한의 얼굴이 공개되었는데요. 성유한이 버렸던 것은 또 다른 사건의 살해 장면인 듯 싶네요. 정바름을 소환한 데니얼은 우영철처럼 1%의 사이코패스를 찾아 죽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또한 DNA를 가져오면 프레데터가 맞는지 검사를 해준다고 말을 하는데요.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사이코패스를 죽이라는 조금 황당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름의 뇌는 이미 살인마 성유한의 뇌에 온전히 잠식당해 살인에 중독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데니얼. 우영철을 죽임으로써 바름의 살인충동 스위치가 켜졌다고 말을 하는데요. 우영철을 죽인 것처럼 상위 1% 사이코패스를 바름이 차단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피해자를 없게 하자는 것이 데니얼의 주장입니다. 드라마 마우스가 시작하면서 1회에서 태아 유전자 검사 의무화 법안을 진행하려 했던 데니얼이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인권 침해라는 문제로 기각되었지만 뒤에서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홀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데니얼은 헤드헌터인 한서준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 같은데요. 한서준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세상에 뿌리며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면 데니얼은 그런 프레데터를 사냥해 정의의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서준과 데니얼은 결은 다르지만 둘 다 그냥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한편 강덕수는 횡단보도에서 신발을 줍던 봉이에게 접근해 비가 오는 날 찾아오겠다는 섬뜩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름과 홍주회차 블랙박스 영상으로 본 고무치는 강덕수를 죽이러 갔다가 잡혀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과거 사건 파일을 찾아 강덕수가 봉이에게 한 짓을 알게 된 바름은 밤에 강덕수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며 입에 거품을 문 강덕수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진 유서를 보며 강덕수가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정말 자살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 걸까요? 그렇게 바름은 자신이 이겨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살인에 대한 생각은 버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이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카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바름. 조카와 숨바꼭질을 하던 바름은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니 공구를 손에 쥐고 꼭꼭 숨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또다시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되는 바름.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비가 오던 날 강덕수는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는데요. 알고 보니 봉이가 애초에 목적이 아니었던 그는 소의 성애자로 어린 유나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강덕수가 자살쇼를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모두의 경계가 풀어지게끔 한 후 미리 정해둔 유나를 찾아갈 생각이었네요. 유나가 납치된 것을 한 오봉이는 경찰보다 빠르게 강덕수를 찾아냅니다. 이 정도면 오봉이를 경찰시켜주세요. 물론 고무치 역시 강덕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로 달려갔으나 사고를 당하게 되며 누군가에 의해 맞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봉이는 강덕수와 만나게 되고 힘을 내 싸워보지만 역부족으로 강덕수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살려달라며 아이를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봉이. 죽을 힘을 다해 누군가를 잡았는데요. 바로 바름입니다. 바름은 연락을 받고 봉이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순간 오봉의 상태를 보고 바름은 또다시 분노하게 되고 결국 강덕수를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조카와 놀 때 가지고 왔던 그 공구로 죽이게 되는데요. 다행히 조카를 보고 살인 충동을 느꼈던 바름이 봉이를 구하러 달려온 것 같네요. 데니얼의 말대로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중인 바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이코패스를 죽이는 프레데터가 되는 선택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바름은 데니얼과 한서준의 실험을 위한 실험체 같습니다. 한서준은 바름에게 뇌이식 수술을 통해 살인마로 만들고 데니얼은 그런 바름을 나쁜 연쇄살인마가 아닌 연쇄살인마를 죽이는 한마디로 범죄자를 사냥하는 헌터로 만들 예정 같은데요. 불쌍한 건 그저 정바름 뿐이네요. 그냥 오봉이랑 행복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이번에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명의 배가 갈리는 듯 보이는데요. 바로 데니얼과 한서준 패인 듯 싶습니다. 데니얼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의문의 형사 이민수가 등장했죠. 그의 손에도 표식이 있었는데요. 데니얼 또한 표식을 하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서준의 패로 의심되는 사람은 사실 바름의 이모입니다. 한서준의 뇌이식 수술 진행 후 바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하도록 심어둔 사람일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바름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자주 보였던 이모의 모습이 무언가 숨기는 행동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벙이를 죽였던 것이 생각난 바름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음 회부터는 이모가 숨기려 했던 것도 서서히 밝혀지겠죠? 눈빛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 바름의 강력한 엔딩으로 마무리된 드라마 마우스 11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치쌈은 드라마 마우스 12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